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일요일 저는 공미정입니다. 네, 행복한 일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뭔가 굉장히 지금 막 초조하고 그리고 약간 불안하고 거리에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날씨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3월 중순 날씨인데 꽃샘추위가 왔죠. 그리고 난데없는 비도 아니고 또 눈도 오고요. 네, 여러모로 정말 횡행하다는 표현 좀 싱숭생숭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좋은 즐거운 영화들도 보고, 네, 그러면서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스노우 타이어 그거 이제 계속 끼고 다니다가 그래도 이쯤 되면은 이제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해서 타이어 갈았는데 정말 웬 눈소식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아카데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화상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를 흔히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부르지만 그것들보다 더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 바로 미국의 아카데미상일 것입니다. 매년 2월에 시상식이 열리던 게 금년에는 이달 27일이라고 해요. 3월 27일.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두근거리고 좀 흥분됩니다. 94회째입니다, 벌써. 과연 어떤 작품, 어떤 인물들에게 상이 주어질까요? 많이 기다려지죠? 저도 이렇게 약간 맞춰보는 이제 그런 취미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매회 아카데미상에 어떤 작품이 또 감독상을 받을까, 어떤 작품이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맞추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에는 어떤 배우와 어떤 작품이 상을 탈지 한번 맞춰보세요. 94년의 이제 역사 속엔 아카데미상과 연관된 참으로 많은 이색적인 기록과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또 생길까요? 우리나라는 영화는 이제 91회까지는 단 한 번도 수상은커녕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드디어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었죠. 다름 아닌 기생충이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등을 수상하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봉준호 감독. 그래서 거기 조여정, 송강호, 그리고 이제 이선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현상들, 현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서, 문화 같은 거를 다 거기에 미묘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를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풀어냈는데, 그때 당시 참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연기 잘하는 배우죠. 윤여정 씨, 유명하죠.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탔는데, 윤여정 씨는 이제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모습 기억이 화녀라는 영화에 김기영 감독의 거기서 여자 주인공으로서 되게 막 앙증맞고 깜찍하고 그리고 귀엽고 그리고 뭔가 영화를 할 때 그때부터도 포스가 있었어요.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미나리에서 여우조연상을 탔는데 다시 한번 만방에 우리나라 영화에 기세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때는 아카데미상의 계절. 오늘은 아카데미상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카데미상 91년 역사상 알짜 5개 부문 수상작은 딱 3편이었다고 해요. 그 3편 중에 첫 번째 편을 오늘 소개할 거고요. 3편은 뭐였냐면은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1934년작, 그리고 잭 니콜슨의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그리고 마지막은 91년작 양들의 침묵이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이제 아카데미상의 유래를 좀 말씀드리자면 1927년에서 1928년에 영화를 대상으로
1929년 5월 16일 할리우드 루즈벨트 호텔에서 열렸다고 해요. 지금은 시상 부분이 이제 24개자, 극영화 부문은 이제 19개인데, 애초에는 처음 시작이니까 11개로 단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상식이 지금 막 대단히 화려하잖아요.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MC 진도 뭐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거기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기는데, 그때만 해도 그 요즘하고는 달리 그냥 딱 불과 몇 분 만에 끝났다고 해요. 요즘은 평균 뭐 쇼도 하고, 또 뭐 다채로운 공연 같은 거 하면서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걸리죠. 그러면서 그 시상식을 갖다가 중계해 줄 때 그걸 보는 재미도 상당해요. 자, 제1회 아카데미상 1929년에 루즈벨트 호텔에서 열렸다고 했고, 가장 관심을 끄는 최우수 작품상 후보작도 한동안에는 이제 5편으로 고정이 됐던 게 지금은 늘었어요. 8개나 이제 9개 정도로 늘었는데, 그 많은 부문 중에서 5개 상에 유독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것들이 이제 집중이 되죠. 바로 작품상, 감독상, 또 남녀 주연상, 그리고 각본상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외국어 영화상을 굉장히 많이 노렸는데 이렇게 거론조차 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국제 영화상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동안에 이제 지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리고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타면서 이제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의 그 영화에 대해서 알릴 수가 있었죠. 자, 5개 부분을 몽땅 섞어놓은 작품. 자, 일단 첫 번째 오늘의 이야기는요, 1934년작인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It Happened One Night이 그 첫 번째인데,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데도 최우수 작품상을 탔어요. 대부분 약간 웃기거나 코믹 영화가 이렇게 작품상을 타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남우주연상이 그 유명한 중후하게 생긴 미남 배우죠. 클라크 케이블이 받았고, 여우주연상은 약간 클래식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클로데트 콜버트라는 프랑스 여우가 탔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카프라가 감독상을 받았고, 로버트 리스킨이 각본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에서 뛰쳐나온 거액의 상속녀와 그녀를 뒤쫓으며 취재하던 능글맞은 기자와의 그 티티카카 티격태격하는 그 사랑을 그린 스토리인데, 뭐 이런 영화는 되게 소재가 많잖아요.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여자가 이제 여기서 그 허벅지를 드러내면서 약간 이렇게 차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히치하이킹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성공하는 장면이 훗날 수많은 영화에도 리메이크, 그러니까 벤치마킹, 리메이크가 아니라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좀 약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뭐 그런 영화 많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영화지만 오드리 헵번이 이제 공주였고, 그 로마의 휴일에서 보면은 그레고리 팩이 이제 기자였는데 둘이서 우연하게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서로의 그 신분,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놓아주는 그 우수어린 장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울렸던 그런 영화였죠. 추억이 돋는 영화였었어요. 자, 이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이야기를 하자면, 두 배우는 처음부터 주연으로 캐스팅된 게 아니었대요. 흥미로운 거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배역이 들어왔는데 하기 싫어서, 아니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그랬는데 그 영화가 대박이 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배우들을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걸 했었으면 대형 스타가 됐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이제 이 일화를 얘기를 해주자면, 이 영화사에서 원래는 로버트 몽고메리라는 그 미남 배우를 이제 캐스팅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랬는데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화사 소속인 게 이제 걸림돌도 됐고, 이 클라크 케이블이 꽝 대신 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닭이 나무주연상을 탄 거죠. 그런데 평소에 이 막가파 성격으로 클라크 케이블이 유명해서 어떤 배우 아니면 거기 있는 스태프들하고도 항상 불화가 끊이지가 않았고, 그 입냄새도 되게 심했다고 어떤 여배우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클라크 케이블과의 키스씬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나빴대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인간관계와 그 능력하고는 좀 별개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함께 출연하겠다는 여배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인기가 없어서 2년간 쉬고 있었던 그 프랑스의 클로데트 콜버트가 이제 물망에 올랐지만 그녀 역시 익히 그 소문을 이제 듣고 알아서 안 한다고 NO 한 거예요. 그러나 제작사가 한 달에 50만 달러의 거액을 이제 준다고 하니까 가까스로 출연이 성사됐는데, 이 여배우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됐죠. 자, 그래서 알짜 5개 부문을 수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흥행 성적이 저조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평론가들, 비평가들 사이에서 이제 좋은 어떤 평이 오르고, 또 그걸 영화를 본 사람들의 가장 그 무서운 거, 입소문, 구전에 의해서 이제 영화가 흥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어떤 뭐 이렇게 여자들 쓰는 화장품 아니면 먹는 뭐 식품 이런 것도 다 구전이 있잖아요. 비즈니스에서는 특히 입소문이 엄청 중요하죠. 누가 이런 걸 썼는데 좋았더라. 요게 요만한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불같이 막 이렇게 전파가 돼요. 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거기에 장이라든가 뭐 대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조차도 그 회사가 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이미지가 또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응대할 때도 그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야 뭐든지 다 흥하더라고요. 자, 보면은 거래에 이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출연한 콜버트도 이후 톱스타 대열에 네, 또 올랐다는 거는 참 흥미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클라크 케이블 하면은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기억나시죠? 우리 그 레드 버틀러요. 그 비비안니와 정말 그 불같은 사랑. 그 비비안니가 마지막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죠? 그 말 유명하잖아요. 그 옛날 이제 여자 배우들은 되게 뭐 조신하고 정숙하고 얌전하고 이런 이제 페이스가 유행했었지만, 저는 그 비비안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열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뚜렷하게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불같은 여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색깔로 치면은 뭐 레드벨벳의 빨간맛 이것처럼 약간 빨간색이 그 생각나는 그만큼 정열적인 여배우였죠. 그래서 그 항상 이제 클라크 케이블은 어떤 그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지만 상대 배우들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 가장 사랑하는 이제 아내 역시 캐롤 롬바드였는데 5번을 결혼을 했다고 해요. 5번 결혼을 해서 나중에 이제 캐롤 롬바드가 비행기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크게 낙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바로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아카데미상 91년 역사상 알짜 5개 부문 수상작 중에 첫 번째 편을 함께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두 번째 그 영화 잭 니콜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